네, 강프로입니다.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기술의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기술이 왜 올라가느냐? 원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술이 같이 시세 구간을 만들어냈어야 돼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의 시세는 실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까지 작년에 있었던 7월 달에 발생했었던 3,300원 정도의 고가를 돌파하려면 최소한 거의 한 5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 기술의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우리 기술의 50% 정도의 시세는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이 앞으로 활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원전 산업이 활황이 되려면 지금 우리 기술이 작년에 시세를 냈던 과정에서 보면 다들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만 뭔가 조금 뭐 중요하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을 작년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이따 제가 계좌를 오픈해서 다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과거 내역이 다 있으니까 그게 HTS 상에서 내가 매매한 내용이 모두 다 찍혀 나옵니다.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술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플러스 두산까지 우리가 같이 보유했을 때 수익 구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이 가는 이유는 뭐냐?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체코 원전 관련된 거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 어떤 부분 때문이다? 원전에 대한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반드시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술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올라간다? 두산에너빌리티만 보고 있으면 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술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치고받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변동성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 찍고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 정도에. 그쵸? 여기 보시면요. 2,700원부터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 1,900원 정도까지. 그쵸?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디서 팔고 어디서 다시 사야 되는지 이런 모든 가이드를 주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원이 넘을 만큼의 화랑 구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는 부분을 보는 것까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슨 얘기냐? 우리 기술의 시세 구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보고 타점을 잡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기술이 시세를 내는 과정에서 뭐 체코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반드시 미국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는 아직까지 SMR을 안 지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24년도에 1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달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달러 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5배가 넘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SMR에 대한 부분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랬죠? 원전 르네상스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 늘리겠다. 행정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SMR,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MR, 즉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15배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SMR의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기술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술의 실적이 좋아서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변동성을 먹기 위해서, 시세 차익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주가는 언제 올라가느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도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SMR을 포함해서 앞으로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원전 말고는 사실상 대체 가능한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원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 기본적인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우리 기술의 시세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면 주가는 빠지게 되는데 원전을 짓는 데만 해도 한 10년씩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장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술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급등락 구간에 맞춰서 어떻게 된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좀 똑같지만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모두 다 신고가 이후에 강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시세를 냈을 때 이때는 원전에 대한 그렇죠? 시간이 좀 걸려요. 미국에서도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근데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원전이라는 그 해결책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것 때문에 설계 기업 먼저 시세가 나왔었던 거고 여기서 체코 원전 플러스 무언가 모멘텀을 얻어서 작년에 시세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다른 섹터를 보더라도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신고가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 가격이 인정되는 즉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구간부터 우리가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술은 지금 어떤 상황? 시세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도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 기술을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방향이 잡혔고요. 원전을 짓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실적이 개선되기까지는 사실상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세 구간 자체가 상당히 길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을 보이겠지만 실적 관련돼서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한미반도체 반도체 종목군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기간 내용을 보고 여기 11,000원대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19만 원까지 20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실적의 개선세가 언제부터 나왔는지를 보면 24년부터 나왔죠. 24년도에 실적 개선세는 결산 실적은 언제 나와요? 25년 초에 나옵니다. 근데 분기별로 봤을 때 여기 연간으로 먼저 볼게요. 23년도 한 해 벌었었던 돈이 340억입니다. 그러면 22년도부터 23년까지는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23년도의 주가 상승이 어디까지 나왔느냐? 만원대부터 6만원까지 6배 올랐어요. 그럼 실적이 계속해서 역성장 하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간 거야. 이걸 가지고 다들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적이 실제 몇 배 성장했습니까? 300억부터 2,500억 정도까지. 그렇죠? 그러면 한 8배 정도 성장을 했죠. 주가는 결국에는 20배 올라갔다가 20만 원부터 7만 원대까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럼 만 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실적과 주가는 맞아 들어가지만 이 높은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늦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 실적에 대한 기반은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봐야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세도 지금 어때요? 좋지 않다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1조 원대. 25년 예상치. 작년에도 마찬가지 1조 원대. 그리고 23년도에 어때요? 1조 4천억. 그쵸? 좋아졌지만 다시 나빠지고 있다. 근데 이게 1조라는 금액만 놓고 보면 무언가 높아 보이지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1조만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여기 실적은 연결 실적으로 돼 있잖아요. 두산 밥켓에 대한 실적까지 포함이 된 거다.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밥켓이 연간 1조 원 정도를 벌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밥켓을 한번 볼게요. 두산 밥켓 여기 보시면요. 두산 밥켓의 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48%나 가지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두산 밥켓의 실적을 포함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지금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들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여드리고 실적까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나빠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더 좋아진다? 이랬을 때는 주가가 1파 상승을 끝내고 2파 상승으로 접어들었을 때예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실적이 정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 근데 지금 실적은 어때야 돼요? 나빠야 된다.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게 더 좋으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게요. 제가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2년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가격은 한 4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80만 원대입니다. 근데 올해 3월 달에는 한국 시장에서 역대급의 유상증자까지 나온 이후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실적이 확인되기 전에 주가 상승이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무언가 되게 뒤쪽에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여기 22년도부터 보면 5만 원대부터 실적 확인 과정이 24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24년도 결산 실적 언제 나와요? 25년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5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실적 확인 전까지 23년도, 22년도 대략 여기 한 10달 정도의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은 3배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실적 확인 전까지. 우리가 200%, 300%씩 수익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럼 실적을 한번 봐야겠죠. 보세요. 4천억, 5,900억 좋아진 것 같죠? 근데 22년도에는 뭐가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 2,400억대, 2,700억대까지는 한국의 국방부하고만 거래를 했을 때고, 그리고 넘어오면서 수출에 대한 실적 확인, 24년도에 실적 터지고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세 구간이 여기서 빵 터진 겁니다. 근데 실제 실적 확인 과정이 나오기 전에 4만 원대부터 15만 원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딱 이 구간을 노리는 거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술의 시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장하고 있다. 우리 기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해서 우리가 우리 기술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나쁜 게 호재다. 반드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앞으로 좋아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실적을 찍히면 주가 무조건 빠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적 기반에서 플러스 시장 기반에서 그리고 앞단에서 올라가는 종목 기반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5월 23일 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이미 저는 수익 구간이 60%가 넘어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60%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뭐라 그래요? 금요일 날에도 장중에 12시에요. 7% 상승, 4만 원 돌파, 매도 신호 공유하겠다. 절대 매도 금지, 한 주도 팔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가 찍고 내려갈 때 팔아라. 반드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관련돼 있는 내용도 제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시장 판단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매매 타점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볼 수 있는지, 아까 전에 제가 인증한다 그랬죠?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하나오션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 나왔죠? 몇 프로 수익 나왔습니까? 50%대 수익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도 같이 봐야겠죠? 우리 기술. 자,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작년에 매매한 거 신고가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 잡았죠? 그랬을 때 23%씩 이렇게 수익 구간 발생한다는 점. 자, 그러면 예상하지 않고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 잡았고,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매도한 결과 수익 구간을 보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4.28%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자, 근데 24년 7월 18일이에요. 자,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매 안 했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다시 신고가 확인한 이후에 매수 구간 계속해서 잡은 결과 지금 60%대 수익 구간에서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렸다는 점. 이거 말고도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 70%씩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모두 다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보고 내가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들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습니다. 뭐 금요일 날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강조드렸었던 내용은 미증시도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추세적인 하락은 불가능하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증시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AI 쪽으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최근에 이 며칠 동안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만 두산에너빌리티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죠.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군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시세와 거래대금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봤을 때 6월달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원전주와 함께 봐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 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